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기 이름을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72세 박영수님은 어느 날 아침 아내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을 보며 등골이 서늘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치매가 온 건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방금 전에 뭐 하려고 일어났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저녁 식사 메뉴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나십니까? 아까 누군가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기억이 흐릿하다면 멈추세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대한치매학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80세가 넘으면 3명 중 1명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더 무서운 건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의 기억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고 보세요. 기억력 영양제, 기억력 음료, 기억력 패치까지 나옵니다.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듭니다. 그거 드시면 치매가 안 온다고 믿으십니까? 속지 마세요. 제약회사만 배불립니다. 저는 30년 동안 치매의 생활 원인을 연구해온 한지성 박사입니다. 저도 예전엔 비싼 영양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뇌를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단 3분의 작은 습관이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강력했습니다. 박영수님에게 제가 준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3분이었습니다. 손운동 1분, 기억 회상 1분, 호흡 1분.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신문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손주 이름에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5초 안에 대답해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안 난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1년 후, 2년 후에는 더 많은 걸 잊게 됩니다. 가족 얼굴도, 내 이름도, 내가 누군지도 잊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3분만 투자하세요. 돈 안 듭니다. 약 안 먹습니다. 병원 안 갑니다. 그냥 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기억을 지킵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킵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킵니다. 제가 30년간 확인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치매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오늘부터 3분을 투자해서 기억을 지킬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모레를, 1년 후를 기다릴 겁니까?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립니다.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박영수 72세님과 아내 이정화 68세님 부부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님은 처음엔 작은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처음엔 안 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 식탁에서 김치통을 들고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이걸 냉장고에 넣는 거였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는 것도 헷갈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남편의 눈빛이었습니다. 불안해하는 눈빛, 자신을 믿지 못하는 눈빛. 그날 저녁 두 분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치매 초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두 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3번만 투자해보세요. 저는 그분들께 복잡한 치료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손운동 1분, 기억 회상 1분, 호흡 조절 1분. 이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두 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믿고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영수님은 다시 신문을 끝까지 읽고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 이정환님도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처럼 대화가 통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고요. 두 분은 다시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신혼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까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불안했던 순간이나 작은 습관으로 개선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 3분 루틴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치매와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뇌를 지키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기억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 가공식품, 튀김 같은 것들은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생기면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달콤한 빵, 과자, 탄산음료가 사실은 뇌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녹색 채소, 해산물, 견과류, 베리류 같은 음식은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기억력 저하율이 35%나 낮았습니다. 35%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10명 중 3명은 기억력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정순애 69세님은 매일 점심마다 베리와 호두를 곁들인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6개월 후 집중력이 크게 나아졌다고 하시더군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고 시장 가서도 뭘 사야 할지 까먹지 않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한 끼만이라도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으로 대체해보세요. 단, 과도한 단식이나 유행하는 식단은 오히려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점심에 뇌를 위한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으로 뇌 건강을 챙기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 기둥은 잠입니다.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잠자는 동안 뇌가 씻어냅니다. 불면이 이어지면 이 독소가 계속 쌓여서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다면 그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뇌가 청소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소 자료를 보면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인지 저하율이 1.5배나 높았습니다. 1.5배라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치매 위험이 50%나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박정희 75세님은 밤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깨고 아침이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멍한 상태로 보냈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잠자기 전 10분 동안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2주 만에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취침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음악이나 허브차로 뇌를 안정시켜보세요. 단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기억력에 해롭습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어젯밤 진짜 숙면하셨나요? 혹시 불면증이나 수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수면 관리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세 번째 기둥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앉아만 있으면 뇌도 함께 멈춥니다. 운동은 뇌에 혈류를 공급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도록 돕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뇌도 살아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하루 30분 걷기 운동한 그룹의 인지 저하 위험이 40%나 감소했습니다. 40%입니다. 그냥 걷기만 했을 뿐인데 치매 위험이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효과인지 아십니까? 이은석 75세님은 평소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앉아서 보내셨죠. 저는 그분께 텔레비전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하루 2번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심심하다고 하시더니 한 달 지나니까 활력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3분 루틴에 팔 흔들기, 손가락 접기, 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넣어보세요. 무리한 근육 운동보다는 지속 가능한 가벼운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네 번째 기둥은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외로움은 뇌의 신경 연결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언어 중추가 약해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감정 중추가 무뎌집니다. 대화와 교류가 활발할수록 기억력이 오래갑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의 치매 위험이 7년 동안 25%나 감소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4분의 1이나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성자 74세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나갈 곳도 없다고 하셨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수가 줄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기억력도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매주 동네 노래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늘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개선되었습니다. 노래 가수도 외우고 친구들 이름도 기억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와 전화하기, 시장 상인과 대화하기 같은 소소한 대화 운동을 매일 해보세요. 고립된 생활은 가장 빠른 기억력의 저하의 원인입니다. 오늘 누구와 대화하셨나요? 혹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사회적 연결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4가지 기둥은 뇌의 흙, 물, 빛, 공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기억은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먹고, 자고, 움직이고 연결되는 것, 이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루단 3분 루틴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3분 루틴은 뇌의 전두엽, 해마, 감정 중추를 동시에 자극해서 기억 회로를 강화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1분 차에는 손가락을 빠르게 폈다 쥐었다 반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가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의 운동 영역이 자극됩니다. 뇌의 지도를 보면 손을 담당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만큼 손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느릿느릿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속도를 높여가세요. 양손을 번갈아 쥐었다 펴는 동작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제가 만난 김영란 70세님은 매일 아침 이 동작을 하시면서 손끝이 따뜻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뻣뻣하고 움직임이 둔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손가락이 유연해지고 머리도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손가락만 움직였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2분 차에는 오늘 있었던 일 3가지를 큰 소리로 회상합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떠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끄집어내는 훈련을 하면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근육과 똑같습니다. 안 쓰면 줄어듭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청각과 언어 중추가 함께 작동해서 기억이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효과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혼잣말 하듯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3분 차에는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도록 깊게 호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뇌는 정화됩니다. 호흡은 뇌를 쉬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송기철 67세님은 이 호흡법을 배우고 나서 불안감이 줄고 밤에 잠도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도 가심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이 있었는데 호흡 훈련을 하니까 몸이 편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호흡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이 3분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도 좋고 점심 식사 후에 해도 좋고 잠자기 전에 해도 좋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빠뜨리지 않고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2주차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한 달 지나면 여러분 뇌가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가락 운동이 어색하면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기억 회상이 잘 안 되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만 말해도 됩니다. 호흡도 처음엔 짧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하는 겁니다.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3분 루틴을 가족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금방 지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재미있고 오래갑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3분씩 시간을 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다 보면 습관이 훨씬 빨리 자리 잡습니다. 지금 바로 3분 시간을 내어 해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손가락 운동, 기억 회상, 호흡 조절 중에서 하나만 골라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쥐었다 펴보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뭘 하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이렇게